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생활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5가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나도 이런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좀 더 성장하는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그것이 자식에게까지도 되물림된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한 부모는 가난한 자식을 낳는다고 말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본인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일품 이민자에서 전 세계 매장 1300여 개를 보유한 4천억 자산가이자 사업가이신 김승호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흑수저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된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됐을까요?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인 톰 폴리는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5년 동안 234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여 얻은 결과는 바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하는 사소한 습관이 가난과 부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모든 습관 중 50% 이상이 부유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가난해지는 습관보다 부유해지는 습관 쪽에 기울어지도록 부자 습관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가난해지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습관이 답이다에서 가난해지는 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장기적인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자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고 43%는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에서는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는 돈이 많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은밀하게 뇌의 망상활성기와 해마의 지시에서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뇌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우리는 결국 싫어하는 쪽으로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는 선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현재의 가난한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중 78% 정도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되며 더 안 좋은 것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머릿속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의구심, 공포심, 걱정, 우려, 불안과 같은 감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에 온갖 종류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때 이 게임으로 생각을 다스리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만약에 이걸로 내가 유명해진다면, 만약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렇게 처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게임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사고를 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게 된다면 부자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둘째, 건강습관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97%는 매일 300kcal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었고
68%는 일주일에 3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53%는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안 되었고 66%는 표준 체중보다 14위 더 나갔습니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만듭니다. 이것은 당뇨, 심장질환, 암, 고혈압 등 각종 병과 장애로 이어집니다. 부자들 중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솔로 전환되는 과정을 막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비롯해 강력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도 나옵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과 감정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해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영양가가 높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고 패스트푸드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절제하며 과식보다는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며 비만을 막고 각종 건강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과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30일 동안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기록하며 추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 파이프라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데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은 월급인데 만약 직장에 악재가 생겨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직업을 잃게 된다면 파이프라인 하나를 잃었을 뿐인데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떨까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한 가지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개발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65%는 처음으로 큰 돈을 벌기 전에 최소 3개의 소득원을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 개의 연못에 여러 개의 낚싯대를 두어 하나의 소득원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더라도 다른 소득원에서 수입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도 빨리 될 수 있겠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3개 중에 1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이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2개의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부가적인 소득원에는 부동산 임대, 부동산 투자, 뮤추얼, 펀드 주식 투자, 연금, 금융 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재 얼마를 벌든 결국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투자야말로 전 세계 부자들의 공통된 투자 방법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이걸 보고 바로 지금부터 일을 그만두고 투자자가 될 거야 라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소득 파이프라인인 직장에서 버는 돈을 꾸준히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차근차근 투자자로 포지셔닝을 변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도박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도박에서 승리한다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톰 쿨리가 연구한 가난한 사람들 중 50%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도박을 하며 77%는 매주 복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복권이나 돼서 부자 되고 싶다 라든지 인생 한 방이라면서 매주 복권에 헛된 희망을 거는 분들이요. 이것은 전형적인 가난한 습관입니다. 만약 그렇게 도박을 해서 복권이 되었다고 한들 과연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 만장자들은 벼락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뤄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가며 성공했을 때에 그 큰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은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복권 1등이 되고도 다시 인생이 망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말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하루아침에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섯째, 독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김승호 회장, 켈리트 등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반드시 강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책을 읽으라는 말, 책을 읽고 나는 성공을 했다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에 결국 답이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복권을 긁으며 부자가 되기만 바라며 허황된 꿈을 꿀까요? 가난한 사람들 중 무려 92%가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책을 읽는 사람들의 79%는 만화책과 같은 당장에 즐거움을 주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경험담과 사례로 구성된 전기를 읽으며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를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을 읽으며 삶을 개선하는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고 역사책을 읽으며 인생의 방향에 나침반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습관은 모든 활동 일상의 생각과 우리가 내리는 일상적인 결정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40%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하루를 유심히 잘 관찰해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습관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되물림됩니다. 하지만 모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득순위 상위 5% 사람들은 매일 부자 습관을 실행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해지는 습관과 부자 되는 습관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할까요? 내가 가난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그 자리에 부자 되는 습관을 하나씩 더해가면 어떨까요? 부자들의 습관을 매일 하나씩만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만 하지 말고 부자들의 습관을 글로 적어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반복해서 보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